안녕하세요. 저의 건강정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립선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립선은 배뇨 조절과 함께 성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위치하고 있는데 크기는 호두 알만한 크기이며 밤토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전립선 양쪽에는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고 있고 정액의 일부 30%를 생성하며 전립선에 있는 근육은 남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수축했다가 정액을 몸 바깥으로 쏘아줍니다.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전립선액은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전립선액에는 구연산과 아연 성분이 많아 요로에 존재하는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함으로써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는 수많은 미세한 관이 요도와 연결되어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에 질환이 생겨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골반 속 깊이 숨어져 있어서 만일 전립선에 질환이 생겨도 일찍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쉬운 전립선비대증이라는 증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립선을 요로기관, 즉 소변을 배출하는 기관의 일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위치가 방광 입구의 요도를 둘러싸고 있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립선의 진짜 역할은 생식기관에 가깝습니다.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분비액, 즉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것이지요. 흔히들 밤꽃 냄새라고 하는 정액의 냄새는 전립선액 성분 중 하나인 스퍼민 spermine이라는 물질에서 나는 냄새라는군요. 정말 남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신체기관이지요. 전립선의 3대 질환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염, 그리고 남성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이 있습니다. 전립선염은 전립선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요도염의 균이 전립선 요도를 통해 직접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외에 소변의 역류나 정신적 요인 등 알려지지 않은 여러 원인들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방광 이하 요도를 말하는 하부 요로 증상인 배뇨통, 빈뇨, 요속 저하, 잔뇨감, 급박뇨, 급박요실금, 야간요 등과 함께 하복부부터 회음부 및 요도의 불쾌감 등이 있고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등의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의 치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전립선염이 생기기 전이나 치료한 후에는 건강한 성생활과 함께 잘못된 생활습관, 예를 들어 장시간 앉아있는다던가 소변이나 사정을 억지로 참지 않는 등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좋겠지요. 다음으로는 방광경부 출구의 요도 사이에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 배출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총칭하여 말하는 전립선비대증이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은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인보다 백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며 육식이나 우유 섭취가 많은 남자에게서 빈도가 높게 발생합니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하다가 바지에 소변을 지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번이고 일어나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혈뇨, 신우신염, 방광염, 결석생성, 허리 통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효과적인 약제 개발로 인해 대부분 약물치료를 1차적으로 선택하지만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성 혈뇨, 재발성 요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때는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암인데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45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 식생활 변화와 진단기술의 발달, 수명의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립선 발육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이 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전립선이 비대해지므로 방광 출구 폐색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이 동반됩니다.
주로 골반이나 요추 등의 뼈의 전이가 잘 되므로 요통, 골반통과 골절 및 척수의 압박으로 인한 감각 이상, 하지약화, 요실금 또는 배변실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골수의 전립선암이 심하게 전이된 경우에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지요? 이러한 전립선암 진단은 병원에서 반드시 전문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술포라판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건강을 촉진합니다. 양파와 대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건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딸기, 블루베리, 레즈베리, 블랙베리 이들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건강을 촉진합니다. 토마토 주스에는 라이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전립선 건강을 촉진합니다. 위의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립선이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처럼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다음 영상 또한 좋은 건강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